제목은 축제는 끝났다라고 달아봤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민주당이 하자마자 민주당의 비례대표의 공동대표가 윤석열 총장에게 거취를 요구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윤 총장에게 물러나라라고 압박을 하는 모양새를 이제는 숨기지 않는 겁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총선 끝나자마자 윤석열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인 우의종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기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선거 끝나자마자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시민은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자, 선거 이기자마자 윤 총장 물러나라는 거죠.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앞장선 조국 장관 사퇴를 유도했을 때. 아니, 조 전 장관은 본인 스스로 물러난다고 했던 건 아니었나요? 조 전 장관. 예. 근데 사퇴를 유도했다라고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우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 총장은 씩 웃었을 것이다. 그리고요. 그런 자신감 속 과유불급에 그가 놓친 건 촛불 시민의 민심이자 저력.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 라며 더불어시민당의 우의종 대표는 선거 끝나자마자 이기자마자 윤 총장에게 사실상의 사퇴를 요구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 네. 어떻게 그 타이밍이 네. 선거가 딱 끝나고 180석이라는 전례 없는 숫자를 얻자마자 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윤 총장을 물러나라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지금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서는 상당히 지금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을 향한 지금 수사들이 지금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기소 여부를 지금 판단해야 되고 오늘 한 언론에 의하면 기소할 방침이다라고까지 얘기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당선된 여러 3명 정도의 사람들은 한병도, 최광욱 뭐 이런 분들은 지금 검찰에서 기소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여권에 부담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 발로 발생을 할 것이다. 그거의 가장 큰 정점은 조국 전 장관 부부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정권을 향한 수사, 조국 장관을 향한 여러 가지 기소 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애들로 표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예컨대 열린민주당의 의원이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여당의 공식적인 비례정당의 공동대표의 입에서 윤 총장 물러나라는 말이 선거 끝나자마자 나왔다는 것이 앞으로 국회 전국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 의석 구조상 네. 장 수장님 네. 야당이 사실은 100석을 간 넘긴 상황 그리고 민주당이 자력으로 180석을 확보한 상황이잖아요. 우의종 대표의 지금 주장처럼 윤석열 총장 뭐 물러나라 불러다가 예컨대 대정부 질문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의종 대표를 포함해서 여당에서 압박을 한다면 지금의 야당으로서는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은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검찰총장이 이제 국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오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여야가 좀 동수였어요. 예. 위원들이. 근데 지금은 거의 3분의 2가 여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을 증인석에다가 앞에다 놓고 계속 여러 가지 압박을 했을 때 야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커버를 쳐준다든지 변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옹호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적 우위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에서 표결 같은 걸 하고 뭘 처리를 할 때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처리를 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요.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또한 공수처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땐 국회 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졌다. 지금 야당으로서는 여당의 배려만 받을 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이종 대표의 주장 중에 눈여겨볼 것이 장영 교수님.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이게 민심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 여당을 향한 민심, 정말로 이 180석이라는 민심이 정말 윤 총장의 거취를 묻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저 얘기 듣고 조금 섬찟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그 TV 보시는 분들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지금 저 우희정 공동대표가 한 말 중에 맨 마지막 문장, 윤 총장이 씩 웃었을 것이다예요. 웃었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고, 전 사실 이번 총선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건 시민당이건 뭐 미래통합당이건 거대 정당들의 꼼수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들의 정치적인 해석 이런 것들에 사실은 정치인들의 얘기 자체가 좀 두려운 게 왜 본인들의 추측, 본인들의 꼼수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정치적인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감정 없이 정치적인 진영 논리 없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기에 대해서 이랬을 것이다, 씩 웃었을 것이다. 이거는 본인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저런 잣대로 저런 시각으로 누구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추측을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지금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저 말 한마디에 저는 좀 두려움까지 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잘못된 것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봐야죠. 예. 잘못됐으면 수사를 하는 게 맞죠.